그럼 1시 반이 돼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인사드렸던 솔루션스 아키텍트 신경식입니다. 오전에는 SIEM을 AWS에서 구축하는 방법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WS 주요 보안 서비스 로그 중에서 VPC 플로우 로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머지 보안 서비스 로그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인프라와 리소스 전반에서 발생한 사용자 및 API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클라우드 트레일, 그리고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DNS 쿼리에 대한 로그, 그리고 웹방화벽 와프와 시큐리티 허브 로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로그는 라우트 53 DNS 쿼리 로그입니다. DNS 쿼리 로그를 살펴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DNS에 대한 쿼리나 특정 DNS를 갑작스럽게 많이 쿼리하는 등의 이상 징후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 53은 AWS에서 제공하는 고가용성의 DNS 서비스입니다. DNS 동작 원리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비스가 DNS죠. DNS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리커시브 DNS나 DNS 리졸버로 DNS에 대한 IP 주소를 요청합니다. 캐싱되어 있다면 바로 응답이 내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루트 DNS 서버, TLD DNS 서버, 어서레이테이티브 DNS 서버를 거쳐서 IP 주소를 반환하게 되죠. A 레코드, 쿼드 A 레코드, 텍스트 레코드 등 레코드 유형에 따라 반환되는 값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라우터 53 리졸버로 요청되는 DNS 쿼리를 살펴보면 비정상적인 요청을 탐지할 수 있겠죠. DNS 쿼리를 로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서상에서 로깅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는데요. VPC 플로우 로그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 S3 버킷,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DNS 쿼리 로그를 활용하는가를 살펴보면 VPC 내부에서 요청이 이루어졌던 DNS 쿼리를 확인함으로써 비이상적인 도메인에 대한 쿼리 요청, 평소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DNS 쿼리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죠. 상위 탑 10의 도메인명, 그리고 DNS 요청이 많았던 출발지 정보, DNS 레코드 타입별 분포, DNS 쿼리 볼륨, DNS 파이어월의 탐지 데이터 등을 살펴본다면 보안에 위협이 되는 내용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그의 형태는 아래와 같고 로고에 포함된 필드를 토대로 이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라우터 53 DNS 파이어월을 전 페이지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라우터 53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도메인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 확인된 악성 도메인 차단,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4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 DNS 필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DNS 방화벽이니 도메인 기반의 필터링이 가능하겠죠. 차단 또는 허용 리스트를 제공하고 커스텀 차단 액션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리형 룰을 제공하는데요. 일일이 커스텀하게 필터링하기엔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AWS가 제공하는 관리형 룰을 사용한다면 AWS가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악성 도메인 리스트를 활용해서 차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중앙 관리에 이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AWS 파이어월 매니저 서비스를 통해 중앙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늘 다루진 않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시성과 리포팅입니다.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할 수 있고 다양한 데스티네이션으로 로그 전달이 가능합니다. DNS 파이어월을 설정하는 콘솔 화면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내가 추가한 룰에 대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면 우측과 같이 차단 도메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악성 도메인뿐만 아니라
사내 정책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정상 도메인에 대한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시 DNS 쿼리 로고로 돌아와서 로고 포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필드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음영 처리한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타임스탬프는 DNS 쿼리가 요청된 시간입니다. 시계를 검색할 때 꼭 필요한 필드가 되겠죠. 그리고 쿼리 네임입니다. 요청된 도메인 이름 필드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도메인인지 기존에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도메인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필드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쿼리 타입입니다. A 레코드인지 C 네임인지 등이 기록됩니다. 다음 R 데이터입니다. 라우터 53 리졸버에 요청된 DNS 쿼리에 대한 응답 값으로 요청됐던 도메인이 실제 가리키는 IP 주소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어드레스입니다. 특정 소스 주소에서 DNS 쿼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면 인베스티게이션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스턴스 필드는 DNS 쿼리가 시작된 인스턴스 아이디를 나타내고요. 하단의 세 가지 파이어월 관련 필드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DNS 파이어월 룰에 대한 정보와 액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NS 파이어월에서 탐지가 됐을 경우에만 이 로그 필드가 기록이 됩니다. 로그 샘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버전 정보가 보이고요. 그 밑으로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타임스탬프 정보, 그리고 도메인 이름, 그 다음에 도메인 타입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하단의 answers 필드 밑에 밸류를 살펴보면 DNS 리졸버가 응답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소스 어드레스나 DNS 쿼리가 시작됐던 인스턴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샘플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쿼리 네임에 비정상적인 도메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악성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s 필드의 밸류에 리졸버의 응답값이 있어야 하는데 no 데이터이죠. 이런 경우 커스텀 액션에 대해 DNS 파이어월 룰을 통해서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 데이터인 경우 차단하는 룰을 설정한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S 파이어월을 설정했기 때문에 하단에 파이어월 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필드가 추가로 기록이 되었죠. 로고 구성이 복잡하지 않아서 쉽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라우터 53의 DNS 쿼리 로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보안 서비스입니다. 실제 보안 사고를 살펴보면 액세스키 유출로 인한 어뷰징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인베스티게이션과 사후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 중심에 AWS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WS 인프라와 리소스 전반에서 사용자와 API 활동을 모두 기록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펑션을 구성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트리거 작업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리고 최근 및 과거 활동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도 있겠죠.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생성하는 콘솔 화면입니다. 로고를 저장할 S3를 지정하게 되고요. 저장하는 이벤트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관리 이벤트, 데이터 이벤트, 그리고 인사이트 이벤트입니다. 어떤 이벤트를 기록할지, 그리고 세분화해서 read와 write 액티비티를 모두 기록할지 상세 내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설명드린 이벤트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관리 이벤트는 일반적인 구성을 하는데 관련된 API 기록들, 보안 구성이나 디바이스 등록,
라우팅 규칙 구성 등 대부분의 자원 제어에 대한 API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벤트는 데이터 영역에서의 API를 기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S3에 저장된 오브젝트에 접근하는 API들, get 오브젝트라든지 delete 오브젝트 등이 있고요. 또는 다이나모DB의 객체 수준의 API를 로깅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난 90일간의 관리 이벤트 중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또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API 호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데이터 이벤트와 인사이트 이벤트들을 모두 활성화해서 사용한다면 로그의 양이 많아지긴 하겠죠. 필요에 따라서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클라우드 트레이는 규정 준수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또는 표준에 기반한 컴플라이언스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보안 분석, 즉 API 요청 이력을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서 통합 분석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보안 분석을 수행하고 사용자 행위 패턴을 탐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출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벤트도 수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이벤트가 감지되면 이벤트 브릿지나 람다 연계를 통해서 알람을 발생시키거나 자동화 조치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원인 추적을 위해서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 EC2, 보안 그룹, EBS 볼륨 등에 발생됐던 주요 이벤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유형을 살펴보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액세스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아이덴티티 정보, 이벤트 네임, 이벤트 타임, 이벤트 타입, 이벤트 아이디 등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로그입니다. 상단의 유저 아이덴티티 쪽을 살펴보면 IAM 유저가 보이고 ARN 정보가 보입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아이디나 액세스 키 아이디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세션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MFA 인증이 됐는지와 생성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벤트 타임이 있죠. 해당 이벤트의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벤트 네임을 보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중요한 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전 정보, IP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상단의 유저 아이덴티티 쪽을 살펴보면 프린시펄 아이디가 AIDA로 시작되고 XXT 아이디는 AKIA로 시작하죠. 이런 접두사 부분을 오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접두사만 보더라도 어떤 타입의 아이디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IDA로 시작하면 IAM 사용자구나. 그리고 AKIA로 시작하면 액세스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ROA로 시작하면 역할을 의미하고 ASIA는 임시키를 의미합니다. 이런 형태가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포맷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로그에 비해서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이벤트 타임에 요청이 완료된 날짜와 시간이 UTC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덴티티에는 요청자 정보가 담기고요. 이벤트 네임을 보시면 특정 서비스에 행해진 API 작업명이 기록됩니다. 리소스에 수행된 작업을 의미하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보통 이벤트 이름만 봐도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탑 로깅이라든지 get 오브젝트, create key pair 등과 같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IP 어드레스로 요청이 발생된 IP 주소를 알 수 있고요. 유저 에이전트 쪽을 보시면 요청이 이루어진 에이전트명을 알 수 있습니다. AWS 콘솔에서 이루어진 접근이라면 console.amazonaws.com으로 기록이 됩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스는 파라미터가 있을 경우에 요청과 함께 전송이 되고요. 리스폰스 엘리멘트를 통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작업의 응답 항목, 즉 작성 또는 생성, 업데이트, 삭제 등이 기록됩니다. 마지막에 이벤트 타입은 이벤트 레코드 유형입니다. API 콜로 이루어진 작업인지, 콘솔상에서 수행된 작업인지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 이외에도 더 많은 필드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리드 온리 필드는 해당 작업이 읽기 전용 작업인지 true 또는 false로 나타내 줍니다. 저희가 만약 리소스에 변경하는 작업을 찾는다 라면 해당 필드가 false인 로그만 살펴볼 수가 있겠죠. 리소스 필드에는 이벤트에서 액세스되는 리소스 목록이 담깁니다. 다른 필드는 나중에 별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세 가지 필드의 경우에는 네스티드 제이슨 형태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저 아이덴티티 필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체가 IAM을 통해 인증되었는지, SAML과 같이 페더레이티드 인증이 되었는지, STS를 통해 임시 자격 증명을 얻게 되었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고요. 타입 필드의 자격 증명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그 외에 유저네임, 프린시펄 아이디, 어카운트 아이디 등이 들어가 있고 보안 로그를 분석하면서 일반적으로 들여다보시게 될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유저 아이덴티티 안에 타입 필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입 필드에는 다음과 같은 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루트 어카운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IAM 유저, 그리고 IAM 사용자의 자격 증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 롤을 통해서 임시 자격 증명으로 접근했다면 assumed 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federated 유저, AWS 어카운트, AWS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IAM 유저, assumed role, AWS 서비스를 주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클라우드 트레일 유저 아이덴티티 로그를 보시면 유저 아이덴티티 안에 타입 필드에 IAM 유저가 있죠. 그리고 프린시펄 아이디를 보시면 AIDA로 시작하는 아이디 형태가 보입니다. AIDA가 접두사인 경우에는 IAM 사용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유저네임에는 IAM 사용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IAM 사용자 자격 증명에 대한 유저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른쪽 로고를 살펴보시면 이번엔 타입이 assumed role입니다. 그리고 principal id가 AROA로 시작하니까 사실 principal id만 봐도 역할을 통한 임시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세션 name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assumed role 토큰 API를 통해서 받은 세션 네임이고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으면 로고 분석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밑에는 세션 컨텍스트, 임시 보안 자격 증명에 대한 생성된 그 세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MFA 인증 유무라든지 생성된 시점이라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세션 이슈어, 자격 증명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예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콘솔상에서 왼쪽 스크린샷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발생 시간, 액세스 키 정보, 이전 정보, 이벤트 이름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우측의 로그 형태로 보시는 게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콘솔상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유저 아이덴티티, 이벤트 네임, 유저 에이전트 정보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TLS 정보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정보를 위주로 봐야 할지는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콘솔상에서 이벤트 기록 메뉴를 사용하시면 지난 90일간의 이력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필터를 통해서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조회된 이벤트를 여러 개 체크하시면 선택된 이벤트를 아래 화면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아테나 테이블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아테나 테이블을 생성하시면 SQL 쿼리 기반으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이지에서는 지난 90일간의 이력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S3나 오픈서치와 같은 서비스에 저장을 하셔야 장기 데이터를 함께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레이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 나온 기능인데요. 이벤트 기록과 아테나 서비스를 통합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아테나 테이블을 생성해서 이벤트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트레일 레이크를 사용하면 활성화만 하면 번거로운 사전 작업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최대 7년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작성된 샘플 쿼리도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API 이벤트 명으로 찾기, 사용자 액션 기반으로 찾기, 출발지 기준으로 검색하기 등 샘플 쿼리를 사용해서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쿼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활용해서 실제 의심 가는 액티비티를 추적해보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막상 어떤 로그를 봐야 할지, 어떻게 추적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데브옵스 팀에서 평소 운영하던 AP 노스 이스트 2 리전이 아닌 US 웨스트 1 리전에서 EC2 인스턴스 생성이 감지됐고 AWS 어뷰즈 팀에서 IAM 액세스 키가 유출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로그를 분석하고 추적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S 웨스트 1 리전에 EC2 인스턴스가 생성되었으니 누가 생성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출된 액세스 키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유저 아이덴티티 액세스 키 아이디 필드를 활용해서 로그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때 조회된 로그 내에 이벤트 소스와 이벤트 네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이 이벤트와 연관이 있었던 유저 아이덴티티 ARN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ad only 필드가 false인 이벤트, 즉 리소스의 상태 변경 요청한 이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2를 생성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 네임이 run instances인 로그를 확인해보고 어떤 유저 아이덴티티.arn이 요청했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벤트 타임, 이벤트 아이디 등의 필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이벤트에 대해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스를 통해 어떤 요청이 전달되었는지 볼 수가 있고 리스폰스 엘리멘트에 AWS가 응답한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주요한 단서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트레일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AWS 와프입니다. 익히 알고 계신 웹 방화벽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웹 기반의 공격에 특화된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웹 방화벽이고요. 상용 웹 방화벽과 다르게 별도로 인스턴스 프로비저닝이 불필요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나 ELB, API 게이트웨이를 이미 사용 중이시라면 손쉽게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와 서드파티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칙을 통해 OWASP에서 규정한 대표 웹 공격이나 원하시는 형태의 방어를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커스텀하게 룰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와프 룰에 매칭된 웹 요청에 대해 로깅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와치, S3,
키네시스를 목적지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와프 로그를 설정하는 화면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 목적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제외할 필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와프 로그 포맷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영 처리된 필드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액션 필드에는 내가 정의한 룰에 대해서 매칭될 경우에 어떤 액션을 수행했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허용, 차단, 카운트, 캡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GS 필드에는 쿼리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고요. HTTP 리퀘스트 상에 의심스러운 쿼리 스트링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필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IP나 나라 정보도 기록됩니다. 그 외에도 헤더, HTTP 메소드, HTTP 메타데이터 등이 기록이 되고요. HTTP 소스 네임을 통해 요청된 소스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와프는 내 아키텍처 상에 클라우드 프론트나 API 게이트웨이, ELB가 있으면 쉽게 배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배포했던 리소스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룰 그룹이라고 하는 내가 정의한 룰에 대한 집합 개념이 있는데요. 리퀘스트에 대해 동작했던 룰 그룹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차단이 됐다면 차단시켰던 룰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terminating rule, terminating rule ID, terminating rule match details, terminating rule type 등이 기록이 되고 예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임스탬프가 남고요. URI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고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유닉스 타임으로 남게 되고요. 차단이 된 리퀘스트라면 실제 차단시킨 룰에 대한 정보가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터미네이팅 관련 필드를 보면 AWS 관리형 룰인 복컨트롤 룰셋에 의해 차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TP 소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B,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이고 ALB의 ID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HTTP 리퀘스트에 대한 세부 정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IP, 나라 정보, URI, 메소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그 예시입니다. 헤더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 유저 에이전트에 SQL 맵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아 일단 추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내부의 보안팀에서 SQL 인젝션 취약점 검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SQL 맵을 활용해 웹 공격을 시도하는 요청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 필드를 보니 유니코드가 포함된 인자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유니코드 디코딩을 해보니 실제 SQL 인젝션 공격을 시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예시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특정 헤더에 또 의심스러운 밸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명령어가 포함된 인자를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두 가지 예시는 와프룰을 잘 설정한다면 방어할 수 있는 형태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AWS 와프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AWS 시큐리티 허브입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AWS 계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를 통합 관리하고 규정 준수 검사 자동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ASFF라는 표준화된 형식의 로깅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ASFF, AWS Security Hub Finding Format의 약자인데요. 마찬가지로 JSON 포맷으로 기록이 되고 100여 개 이상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ASFF 규격에 맞춰서 이벤트가 로깅이 될 때 해당 파인딩의 유형이 함께 로깅이 되는데요. 5가지 분류 중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가볍게만 소개하면 첫 번째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데이터 식별에 대한 파인딩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신 CVE 취약점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and configuration 책입니다. 그리고 AWS 보안 모험 사례에 어긋나는 경우 AWS Security Best Practices가 있고, 그리고 산업 표준이나 규제 영역에 해당되는 Industry and Regulatory Standard가 있습니다. 다음은 Threat Detection and Unusual Behavior로서 애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 데이터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이나 비이상적인 행위를 탐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이고요. Techniques and Procedures의 약자로 TTPS 유형이 있는데 마이트 어택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0가지의 구체적인 상세 분류가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펙트로 데이터 노출이나 유출, 폐기, 서비스 가용성을 훼손하는 파인딩스 유형입니다. 결국 ASFF로 규격함으로써 데이터 정교화 작업, 변환 작업이 필요 없어지므로 보안 운영상 이점이 있고요. 100여 개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필수 속성, 최상위 속성, 리소스 속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시를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파인딩 JSON 포맷의 크기는 최대 240KB입니다. 중간에 여기 타입을 보시면 즉 findings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트 어택 유형인 TTPS가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CNC 활동, Command and Control이었고 그 중에서도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심각도, Severity 필드가 있고 High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프로덕트 필드를 살펴보면 가드 듀티로부터 전달받은 파인딩이고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여 개의 속성은 크게 필수 속성, 최상위 속성, 리소스 속성 중 하나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 필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AWS 어카운트 ID, 즉 AWS 계정 아이디가 기록이 되어서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도 어떤 어카운트에서 발생한 이벤트였는지 알 수가 있고요. Created at 필드로 이벤트 발생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ARN을 통해서 어떤 제품에서 수집된 이벤트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Severity, 심각도나 Types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타입은 네임스페이스, 카테고리, 클래시파이어로 표기가 되는데요. 우측에 7가지 유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중분류의 이벤트 유형이 표현이 되고 클래시파이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였는지 표현이 됩니다. 하단의 예시에서는 TTPS 유형의 방어 회피 이벤트였고 클라우드 트레일이 중단되는 이벤트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도, Severity입니다. 필수 속성에는 심각도가 포함되어 있었죠. 심각도를 표현해 줌으로써 높은 심각도 이벤트에 대해 우선순위를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AWS 내 보안 서비스로부터 수집된 이벤트는 자동으로 심각도를 분류해주고 만약 서드파티의 솔루션에서 이벤트를 수집한다면 시큐리티 허브 가이드에 맞게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크게 5가지 등급이 있고요. 인포메이셔널과 로우는 참고할 정도의 이벤트 또는 침해 가능성 정도가 확인이 된 경우이고 미디움은 침해 행위가 발견이 됐지만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불분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이 또는 크리티컬은 침해 내용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속성의 주요한 사항을 알아봤고
이번엔 최상위 속성 옵션인데요. 최상위 속성 옵션은 자세히 살펴보진 않고 보안 분석을 돕기 위해 추가되는 메타데이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를 생성한 제품의 회사 이름이나 신뢰도, 제품 이름, 처리하기 위해 권장되는 문제 해결 단계를 나타내는 레미데이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저 디파인드 필드에 추가적인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보안 분석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유저 디파인드 필드의 경우에 배치 업데이트 파인딩스 API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요. 예시처럼 reviewed by CIO 필드를 넣어서 CIO가 리뷰를 했는지 여부나 come back to later 필드를 넣어서 월요일에 다시 확인을 하겠다라는 정보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벤트 처리 형태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리소스 속성입니다. 리소스 속성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견된 이벤트와 연관된 리소스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인스턴스 ID라든지 서브넷 ID, 버킷 ARN 등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분석을 수행할 때 리소스 속성 기반으로 필터를 할 수 있고 보안 이슈의 스코프나 영향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테일스 필드에 리소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EC2 인스턴스 정보, 인스턴스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미지 아이디라든지 IP 정보, 서브넷 정보, 인스턴스 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AWS Security Hub 로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주요 AWS 보안 서비스 로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또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항목들 ARN, 액세스 키 아이디, 내부 서비스 도메인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5가지 AWS 보안 서비스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를 통해서 VPC 내에서 발생한 인아웃바운드 트래픽의 상세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라우터 53 DNS 쿼리 로그를 통해서 AWS 환경 내부에서 호출된 DNS 쿼리에서 의심스러운 DNS 쿼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사용자나 API 콜이 모두 로깅이 되므로 AWS 보안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와프로그를 통해서 내가 적용한 룰 기반의 웹 공격 방어 또는 탐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서 다양한 AWS 보안 이벤트를 중앙에서 수집을 하고 표준화된 로그 포맷으로 보안 운영의 이점과 분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속성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흡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가지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필요한 보안 요소가 무엇인지 CM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보안 로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세션은 경태훈 SA님께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 대해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15분 정도 쉬시고 현재 시간이 2시 10분이니까 2시 25분에 다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솔루션스 아키텍트 신경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